이게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 대통령이 마치 무슨 닭싸움 하듯이 그냥 후닥닥 해치우는 것 같아서 정말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쩌면 AI에게 문의를 하고 AI가 주는 답을 들고 이거야 하면 되겠네. 그리고 후닥 해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약간 섬찟하죠. 교수님, 최근에 그 AI판 IPCC 보고서라고 일컬어지는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혹시 그 보고서 보셨나요?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 종합판이더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서 해놨던데 제일 전면에 나서는 문제는 직업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를 AI한테 뺏기는 거냐 이 수준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떤 체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슬금슬금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전쟁의 또 특징이 AI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AI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다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AI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국가 정책 또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을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다라고 막연히 그냥 생각했던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그동안 알던 세계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 대통령이 마치 무슨 닭싸움 하듯이 그냥 후닥닥 해치우는 것 같아서 정말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쩌면 AI에게 문의를 하고 AI가 주는 답을 들고 이거야 하면 되겠네. 그리고 후닥 해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약간 섬찟하죠. 그 결정, 그 판단 자체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AI와 우리 인간의 지능 혹은 지성의 차이는 AI는 답을 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우리 인간은 답을 손에 쥐고도 또 고민하는 동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어떨 때는 뻔히 이렇게 하면 나한테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내 판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은 없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잖아요. 그냥 AI의 결정에 모든 걸 맡긴다? 그건 왠지 인간이기를 거절하는, 인간이기를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합니다. 화이트 컬러 직업이 AI 시대에 많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 대체로 블루 컬러 직업이 오히려 늘어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AI 그 큰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게 Physical AI라는 거잖아요.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이런 물리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이 이번 CES에서 아주 전면에 이렇게 나섰던데 그걸 보고 있으면 사실은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린 괜찮겠지? 그 절대 아닐 거거든요. 과연 어느 분야가 더 충격이 클 거냐 그런 차원에서 마치 와이칼러들은 그런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멀쩡할 줄 알았는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당장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처음 접한 게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로봇으로부터 이런 많은 것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하는 이런 분야에도 AI가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막상 알고 나니까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네? 이건 또 우리가 이 기술이 막 개발되던 시절에 절묘하게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이른바 관리를 하던 사람들, 사람 관리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업무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별로 필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또렷하게 다들 관찰하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자꾸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불편한 분들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가사 노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분야가 앞으로 살아남는다 뭐 이런 소리를 조금은 너무 무책임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뭐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까 살아남는 거죠. 아니 그런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난 이제부터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건 좀 저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급진적인 어떤 한 분야, 뭐 몇몇 분야만 살아남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괜히 지금 전문가들이 자극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 하던 거의 모든 분야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노동이 없어지는 삶에서 기본소득을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노동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로마 사회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근에 어쩌다가 정부에서 미래 사회를 한번 진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몇몇 전문가들만 이렇게 따로 불러서 회의를 좀 했었어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사실 이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AI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다시 이제 기본소득의 얘기가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은 불편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 일도 안 하는 놈을 왜 돈을 준다 그래. 전 국민이 나태해지고 뭐 들어보면 기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기본소득이라 그러지 말고 기본 생존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나면 생존의 권리가 있기 마련 아니냐.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차원에서 출발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그거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극렬해지면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는 자칫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AI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 그 몇몇 대기업들이 세계의 부를 거의 다 손에 거머쥐고 많은 분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배급을 시켜주는, 로마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 귀족들이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일은 모두가 노예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당신들은 오전에 적당히 관리 일들이나 조금 하고 오후에는 재밌게 놀아라. 그래서 그냥 축제를 만들고 검투사 같은 그런 잔인한 행사나 하고 뭐 이랬던, 어쩌면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네 하는 생각으로 이게 자꾸 저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지금 자꾸 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로마사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는데 진짜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나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늦기 전에 직업창출위원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요즘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직업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할 일을 개발해내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맞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거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서 이건 뭐지?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기껏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기계가
AI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는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그걸 걱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많은 AI 전문가들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AI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기획하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 저는 뭐 AI 테크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들도 요즘 보면 나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 안에서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분석하고 돌리는 과정에서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그들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회학이든 뭐 법학이든 경제학이든 그런 데서도 우리가 자연 선택 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더라도 그들끼리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과 도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AI 사회에서도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는 저도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는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한 개인의 관점에서 이런 변화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주변엔 뭐 AI 전문가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그분들은 가끔 보면 너무 거칠게 예언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예측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어느 한 분의 말씀에 꽂히면 우리들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거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그 거대한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인간 사회의 삶이라는 건 다양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런 예측이나 예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너무 쉽게 방향을 결정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어떨까.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아남을까? 그걸 지금도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그냥 무작정 휩쓸리지 마시고요. 내가 나답게 갈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